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반도체 환경제어 시스템 전문 기업 젖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AI 반도체 열풍의 중심이죠. 이 HBM 관련주로 떠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뭐랄까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젖셈의 성장은 독보적 기술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미래인가 아니면 특정 시장의 모든 것을 건 외줄타기인가? 저는 젖셈이 가진 기술적 혜자와 명확한 성장 동력을 볼 때 그 미래가 매우 밝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좀 다른 게 보입니다.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그림자.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산업 그리고 소수의 고객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구조적 위험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스템의 현재 위상은 결코 우연이나 시류에 편승한 결과가 아닙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으로 쌓아올린 성벽과도 같죠. 핵심은 N2 퓨어즈 시스템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 웨이퍼를 옮기는 초정밀 밀폐용기, 즉 FOUP 내부의 습도와 오염을 극한까지 제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분야에서 저스템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약 80%에 달합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이 세 거인이 모두 저스템의 핵심 고객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수준이 아니라 이 분야의 기술 표준 그 자체를 저스템이 장악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AI 시대의 총아인 HBM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저스템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HBM은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제품 생산 비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적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습기입니다. 저스템은 그 적을 막아내는 최고의 방패인 셈이죠. 최근 마이크론의 HBM 라인에 2세대 장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은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고편이라고 봅니다. 네, 그 8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과 세계 3대 기업을 고객으로 두었다는 점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저는 그 눈부신 숫자가 오히려 불안의 신호로 읽힙니다. 그것은 성공의 증거인 동시에 모든 달걀을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았다는 위험의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자료를 보면 과거 매출의 91%가 반도체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반도체 경기가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구조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바로 2024년의 일시적 적자죠. 반도체 업황이 잠시 주춤하니까 회사가 곧바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HBM 덕분에 다시 날아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업 다각화를 이야기하시지만 글쎄요. 2차 전지나 태양광 같은 신사업은 이미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저스템이 반도체에서 쌓은 명성이 그곳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2026년까지 신사업 비중을 50%로 늘리겠다. 이건 희망사항에 가깝지 현실적인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HBM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바로 첫 번째 쟁점이 되겠네요. HBM 특수가 과연 일시적인 기회일 뿐인지 아니면 저스템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인지 말이죠. 저는 이것이 명백한 지속 가능한 동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HBM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저스템의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HBM이라는 게 단순히 D램을 수직으로 쌓는 게 아니거든요. 각 칩을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는 미세한 통로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첨단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미세 공정에서는 물 분자 하나가 마치 공사장의 철거용 해머처럼 작용해서 치명적인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AI 성능이 발전하고 HBM이 더 높이 쌓일수록 저스템이 제공하는 완벽한 건조 환경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네, 그 논리에는 동의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스템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점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제가 우려하는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특정 기술, 특정 공정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지금이야 HBM 시장이 뜨겁지만 만약 이 열풍이 과열로 판단되어서 주요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재고 조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저스템처럼 특정 공정에 깊숙이 묶여있는 장비 업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HBM의 모든 것을 거는 듯한 모습은 만약 HBM을 대체할 새로운 메모리 기술이나 패키징 방식이 등장했을 때 회사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술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 지점은 흥미롭지만 저는 저스템이 그렇게 안일한 기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저스템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개발 국책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현재 HBM 시장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기술 변화까지 내다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장의 반응도 이를 뒷받침하죠. 최근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게 나오자 저스템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마이크론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장 참여자들이 두 회사 사이에 강력한 기술적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HBM 생산이 늘면 저스템의 수혜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에 베팅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건 테마가 아니라 기술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는 그 현상을 정반대로 봅니다. 그건 시장이 저스템의 독립적인 가치보다 마이크론이라는 특정 고객사의 실적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죠. 저스템 스스로의 펀더멘털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 주가가 춤을 춘다는 건 결코 건강한 신호가 아닙니다. 국책과제 참여는 물론 긍정적이지만 그 역시 HBM과 본딩 기술이라는 큰 틀에 있습니다. 만약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기술, 예를 들어 광학 컴퓨팅과 결합된 새로운 메모리 아키텍처 같은 것이 등장한다면 지금의 기술적 우위는 순식간에 과거의 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성공이 오히려 더 넓은 시야를 가리는 성공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성공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바로 사업 다각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쟁점, 즉 사업 다각화가 효과적인 리스크 분산 전략인지 아니면 오히려 핵심 역량을 흩어놓는 악수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네요. 저는 이것이 매우 영리하고 자연스러운 확장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스템이 진출하려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태양광 분야를 보시죠. 이들이 전혀 상관없는 분야가 아닙니다. 모두 반도체 공정처럼 극도로 청결하고 정밀한 환경 제어가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즉, 저스템이 가장 잘하는 환경 제어 기술이라는 핵심 역량을 다른 고부가치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뿌리는 그대로 둔 채 여러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가지들이 생각보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각기 다른 토양을 필요로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각 산업은 고유한 시장 특성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적 난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웨이퍼를 위한 클린 환경과 2차 전지 전극 공정에서 필요한 롤투롤, 열처리 장비의 기술적 요구사항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성공했던 공식이 다른 시장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이걸 핵심 역량의 확장이라기보다는 성공에 취한 과신에 가깝게 봅니다. 마치 농구 슈퍼스타가 갑자기 프로 골퍼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하죠. 운동신경이라는 기본기는 있겠지만 경기장도 규칙도 경쟁자도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기술적 허들은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체력이 저스템에게는 충분합니다. 바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부채 비율이 37.55%로 업계 평균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자본 건전성이 뛰어나다는 건 신사업에 필요한 R&D 투자나 설비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실탄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리스크 없는 사업 확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저스템은 그 능력을 재무제표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실탄을 쓰는 방식이 제 우려의 핵심입니다. 용인 제3공장 증설에 계획된 자금이 약 920억 원입니다. 이건 작은 규모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아직 성공이 불확실한 신사업에 회사의 명운을 걸 수도 있는 거대한 베팅입니다. 만약 신사업 분야에서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막대한 투자는 반도체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였어야 할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만 낳게 될 겁니다. 재무가 튼튼하다는 게 무한정 실패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너무 큰 판을 벌이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그 판의 크기에 대한 평가는 결국 현재 주가가 합리적인가라는 세 번째 쟁점으로 귀결되는군요. 최근의 52주 신고가 경신이 기업의 내재 가치, 즉 펀드멘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장의 기대감이 만든 거툼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펀드멘탈에 기반한 합리적인 평가라고 봅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4.12배 수준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AI 반도체 관련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PER은 결코 고평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PER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주가가 왜 올랐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가 급등의 직접적인 기폭제는 저스템 내부의 놀라운 실적 발표가 아니라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라는 외부 변수였습니다. 이건 저스템의 기업 가치가 자체적인 동력보다는 특정 고객사의 성과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구조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마이크론이 기침하면 저스템은 독감에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부분은 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주가 상승을 이끈 주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매수세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펀드멘털과 실적의 지속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었다는 것은 2025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반짝 효과가 아닐 것이라는 시장의 깊은 신뢰가 깔려 있다고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HBM 수요 증가가 저스템의 지속적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명확한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우리는 바로 1년 전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업은 불과 2024년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 분기 흑자로 돌아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하는 건 너무 성급합니다. 턴어라운드라는 단어를 쓰려면 최소한 몇 분기 동안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역시 완벽한 지표는 아닙니다. 그들 또한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죠. 현재 주가는 검증되지 않은 미래의 장밋빛 전망을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끌어다 쓴 결과일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스템은 HBM이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의 파도 위에서 8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독점적 기술력을 무기로 서핑을 가장 잘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기술적 해자에 기반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또한 튼튼한 재물을 바탕으로 핵심 기술을 응용해 다른 유망 산업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스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을 요약하자면 저스템의 눈부신 성과와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그 무대가 반도체, 특히 HBM이라는 너무 좁고 한정된 공간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운동장이 좁으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사업이라는 새로운 운동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고요. 현재의 긍정적인 평가는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의 무게를 충분히 저울질하지 않은 다소 낙관적인 평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저스템이라는 한 기업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챔피언의 빛나는 미래와 하나의 사이클의 운명을 맡긴 전문 기업의 숙명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술이 곧 성벽이라고 말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성벽이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죠. 저스템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HBM 시장의 성장세는 물론이고 그 92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신사업 분야에서 과연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내는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 속에는 여전히 탐구해야 할 많은 실마리들이 남아 있습니다.